안녕하세요. 김지현의 리포트 김지현입니다. 2분기 시작하고도 한 달이 훌쩍 지났고 이제 1분기 어닝 시즌도 어느새 클라이맥스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만큼 꽤 무게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이 변경된 리포트도 적잖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 의견 혹은 목표가가 변경된 리포트들 5가지 골라봤습니다. SK하이닉스와 알파벳에 대해서 목표가 하향된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거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LG생활건강 그리고 한화솔루션 또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상향하는 내용의 리포트 나왔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차례차례 하나씩 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리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건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절대적으로 싸지만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는 하지만 덮어놓고 매수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1분기 실적 보면 일단 좋았습니다. D램 출하량은 가이던스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감소폭이 더 적었어요. 해서 양호한 모습이었고요. HBM3 12단 제품 비중이 높아지고 DDR5 같은 고부가 제품의 수요가 좋았던 영향으로 수익성도 예상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서 시장 기대 그리고 저희 리서치 센터 추정치를 모두 다 웃도는 수준이었죠. 영업이익 7조 4천억 원을 달성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2분기 실적도 사실 전망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매출은 20조, 영업이익은 8조 5천억 원대를 상회하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걸로 현재 상황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분기 실적에는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주문, 재고 축적을 위한 주문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걸로 보이는 만큼 이게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실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럼에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은 일단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높은 밸류를 주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외부 요인인데요. 일단 하반기에 HBM 쪽에 경쟁사가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세 등의 대외 불확실성이 미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빅테크들의 투자 규모 축소 가능성이 있고 또 투자 규모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관세 영향을 받게 되는 빅테크들이 쓸 수 있는 돈이 기본적으로 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의 물량 자체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때문에 이걸 고려해야 하는 변수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일단은 실적이 견조하고 밸류에이션도 글로벌 제조사 가운데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분명히 저평가 구간인 건 맞다라는 이야기를 때문에 하고 있어요. 다만 빅테크 투자 기조 등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 확대는 단기적으로 열어둬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고요. 때문에 제목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유연한 대응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상향 조정을 했어요. 다만 목표 밸류에이션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목표가는 24만 4천 원 제시했어요. 기존 대비 11.9% 낮춘 수준이고요. 다만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실적 발표 이후에 박연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제목 보시면 밸류에이션 매력 대 검색 경쟁 심화라는 2가지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알파벳 역시 1분기 실적은 검색 광고 부문 그리고 클라우드 부문의 견조한 성장 그리고 비용 절감 효과에 힘입어서 매출도 영업이익도 모두 다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이익률이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돌았어요. 이 영업이익률은 무려 33.9%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이어지는 컨퍼런스 콜에서 최근 AI 오버뷰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고 소비자 반응도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미나이 2.5 같은 프론티어급 AI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매크로 불확실성이 사실 적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올해 설비 투자 규모는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AI 투자와 관련한 의지가 상당하다는 걸 시장에 다시 한번 내비치기도 했고요. 분기 배당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규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적도 좋았고 주주환원에 대한 이야기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의 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내용들이 차고 넘쳤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박연주 애널리스트는 알파벳에 대한 목표가를 하향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미중 관세 전쟁의 여파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마케팅비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이후 실적 모멘텀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것 일단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검색 분야의 경쟁이 확대돼서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에서 알파벳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유율이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 역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모델을 잘 개발하고 있고 클라우드 부문의 실적도 견조할 걸로 기대되고 있어서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AI 관련한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점 역시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 모두 다 목표가 하향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이닉스와 동일합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영향으로 실적 추정치는 상향 조정을 했어요. 다만 경쟁 심화라는 부분을 반영해서 목표 PER을 기존 27배에서 과거 10년 평균인 20배로 하향한다라고 밝혔고요. 이를 반영해서 목표가 기존 240달러였던 걸 198달러로 18% 낮춰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자, 다음은 목표가 상향된 종목이에요. LG생활건강입니다. 배송 애널리스트 리포트인데요. 구조 개선 감지, 턴어라운드 가능성 고조라는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부터 볼게요. 1분기 실적 나름 선방한 수준이었어요. 면세 그리고 내수 쪽이 다소 부진하기는 했습니다만 해외 쪽에서의 매출 성장이 돋보인 영향이었는데요. 해외 매출을 지역별로 쪼개보면 중국이 전년 대비 4% 역성장한 거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매출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해서 지역 전체 매출이 플러스 전환했고요. 매출단에서 역성장한 중국도 비용 효율화를 거쳐서 흑자 전환하는 데는 성공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 이외 지역에서는 현재 인수 브랜드 이외에도 자체 브랜드의 성장세가 꽤 가파른 모습이었는데요. 강한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 때 강한 성장세를 보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배성 애널리스트는 이 자체 브랜드 중심의 중국 이외 지역에서의 실적 호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LG생활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자체 브랜드의 매출 성장 속도와 전체 매출 안에서의 비중이 일단은 의미 있는 규모까지 올라왔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또 이 자체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현지 후발주자인 점을 감안해서 경쟁 강도가 낮은 그러니까 니치 카테고리 안에서의 전략 제품을 선정했고 이 전략이 주요하게 작용해서 점유율의 빠른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추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자체 브랜드들의 실적 성장 역시도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진 개선도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투자 의견 중립에서 매수로 높여잡았습니다. 목표가는 기존 35만 원 제시했었는데요. 4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추정치 높여잡은 영향으로 목표 주가 상향한 거고요. 주가도 일단 좋았던 실적 그리고 그 안에서의 구조적인 개선 부분을 반영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점프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에 대한 이진호 애널리스트 리포트인데요. 모듈 출하량 그리고 가격 전망치 모두 다 상향한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요. 내용 보죠. 먼저 실적부터 보면 한화솔루션 역시 전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607억 원 영업 손실을 전망했던 바 있습니다만 영업이익 303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고요. 이는 신재생 에너지 내 주택용 에너지 사업의 호조에 힘입은 결과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주택용 에너지 사업은 대체로 주택용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금융 서비스 등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주거용 모듈 쪽에서 점유율이 높은 편인 하나솔루션이기 때문에 기존의 모듈과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도 가져갈 수 있는 실적 호조의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이진우 애널리스트는 제목에서도 보듯이 하나솔루션의 미국 내 모듈 가격 그리고 출하량 전망을 모두 다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상무부에서 반덤핑 상계 관세를 예상보다 높게 부과하면서 동남아 수입 물량을 제한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던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유통 물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유통되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일단 현재 계산상 봤을 때 미국 내 수요 예상분에 못 미치는 물량만이 미국 내에 남게 될 걸로 동남아 물량을 제한했을 때 보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솔루션의 출하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듈 가격의 상승 그리고 출하량의 증가 전망을 반영한 실적 추정치 상향이 이루어졌고요. 관세 부과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를 반영해서 섹터 내 탑픽 의견을 유지하는 한편 기존 29,000원이었던 목표 주가는 38,000원으로 30% 이상 높여 잡았습니다. 역시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이었어요. 무려 11거래일 연속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정동호 애널리스트 리포트인데요. 기대보다 더 좋습니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요. HD 현대중공업의 1분기 매출은 1년 전에 비해서 27.9% 성장했고요. 이 기간에 영업이익은 무려 1940% 급증했습니다. 매출도 이익도 모두 다 시장 기대를 웃돌았지만 특히 이익 성장의 폭이 어마어마했고요. 영업이익률은 11.3%를 기록해서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10.6%포인트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1분기가 계절적인 비수기이기는 했습니다만 생산성이 향상된 영향으로 조기 인도가 이루어졌고 이 부분이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됐다라는 설명을 담고 있어요. 특히 조선 부문 같은 경우 2022년 수주분에 비해서 23년 수주분 같은 경우 수주 성과가 평균 22% 높다고 하는데요. 지난 1분기 같은 경우는 2022년 수주분이 매출에 반영된 비중이 80%로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때문에 고성과 물량은 아직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은 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죠. 제품 믹스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생산성도 나아지고 있어서 일단 가격 자체가 아주 높게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좋게 그리고 전반적인 숫자 자체가 잘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은 또 달리 생각하면 2023년 수주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면 가격 상승에 따른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추가적으로 더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올 들어 수주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1분기만 놓고 봐도 올해 연간 목표로 했었던 물량의 38%에 달하는 수주 목표치를 일단은 달성해 놓은 상황이라고 해요. 수주도 잘 되고 있고 수익성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실제로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 우호적인 환경도 잘 반영이 되고 있고 해서 정동호 애널리스트는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업종 내 탑픽 의견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투자 의견 매수 역시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목표가도 높여 잡았는데요. 멀티플 상향 없이 EPS 추정치 상향만 온전히 반영해서 목표가를 높여 잡았어요. 47만 원이었던 목표가를 61만 원으로 30% 상향 조정했습니다. 조선업의 이익 성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는 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의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편에 속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어요. 실제 HD 현대중공업 역시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죠. 40만 원대 위쪽에 머무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리포트들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에요. 챙길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부담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보내셨으면 해요. 좋은 한 주 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